예, 안녕하세요. 저 도로공사의 이창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자율협력주행 도로교통체계 통합보안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 개발인데요. 제목은 긴데 간단하게 그 자율주행 시대의 도로 인프라가 어떤 보안을 갖춰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자율주행과 사이버 보안, 그 다음에 국내 동향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연구가 이제 추진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가지고 실제 자율차와 관련한 자동차 인프라에 보안 사고와 관련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보시고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연구진이 미국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를 보란듯이 해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기술을 악의적으로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율주행차의 미래에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미국 테슬라에서 만든 전기차 모델 S입니다. 자율주행 모드로 아무 문제 없이 달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 멈춰섭니다. 밟지도 않은 브레이크가 저절로 작동된 겁니다. 차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 있던 해커는 자율주행차를 해킹해 운전자 몰래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행 중에 트렁크가 갑자기 열리고 썬루프와 운전석이 저절로 움직이기. 미국의 한 고속도로 전광판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전광판에 엉뚱한 정보가 뜨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어떤 문구였을까요? 미국 댈러스시의 한 고속도로 전광판입니다. 원래는 공사나 도로 폐쇄 정보 같은 게 띄워져 있어야 하는데 트럼프는 모양을 바꾸는 도마뱀이다. 버니 샌더스를 밀어주자 이런 뜻의 문구가 떠 있습니다. 누군가 이 전광판을 해킹해서 미국의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를 조롱하고 샌더스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구를 띄운 겁니다. 예, 뉴스 잘 보셨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이제 시작이 됐을 때 왜 그러면 보안 위협이 발생하는가 그걸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가 스탠드 언론에 있을 때나 그 다음에 기존의 자율차와 연결되지 않은 인프라가 있을 때는 인프라 자체도 이제 폐쇄망으로 유선상으로 폐쇄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보안 위협은 사실 좀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커넥트된 환경이 자율차 입장에서도 이제 인프라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연결 시대가 됨으로써 인프라의 폐쇄망들이 결국 연결이 되고 초연결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위험 요인들은 계속 그러니까 기존의 폐쇄망이 개방되는 환경 속에서 인프라가 외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위험 요인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어떤 요인이 있냐면 자동차는 이제 사람의 개입이 점차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쪽에서는 그 전까지 이제 도로 전광판에다 주던 단순 안전 정보에서 인프라 가이던스 등 이 자율차가 의존해야 되는 정보를 이제 도로가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쪽에서 정보를 잘못 주게 되면 그게 또 보안 대책이 부재했을 때는 차량 인명 사고나 교통 인프라에 대한 마비 등 큰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험 요인에 따라서 그 기존의 IT 시스템과 ICS라고 하는 대부분 ITS를 인더스트리얼 컨트롤 시스템의 제어 시스템의 일종으로 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우선순위를 둘 때 기존의 IT 시스템들은 기밀성에 좀 중점을 둔다면은 이 ITS나 이 교통 시스템들은 가용성에 더 중점을 둡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그 차이점으로는 리스크 측면에서 IT 시스템은 이제 기밀 정보를 탈취하거나 서비스 마비가 왔을 때 금전적인 손해가 대부분이지만 자율주행 도로 인프라의 경우에는 해킹된 정보가 어떤 가짜 교통 신호를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가짜 돌발 정보를 이제 발생했을 때 인명 피해나 교통 마비로 인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 지원 측면도 보면 IT 시스템은 서비스가 지원됐을 때 단순히 약간 불편하다,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만 자율주행 도로 인프라의 경우에는 돌발 정보나 신호 정보를 늦게 줬을 때는 안전 문제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성에 대한 어떤 덕에 우선의 중점을 두고 이 시스템이 계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의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 크게 지금 자동차와 자동차 자체에 대한 보안, 그 다음에 도로 인프라에 대한 보안 자체, 그 다음에 양 사이를 연결하는 VTX 통신 보안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이제 그 민간 위주로 지금 시장이 돌아가고 있고요. 민간의 어떤 상업적인 영역이 크다 보니까 UNEC WP29를 중심으로 규제 중심으로 이 판도가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VTX 통신 보안은 민과 간이 같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격 중심의 일례로 IEEE 110.2라는 인증서 규격으로 이 통신 보안의 실증 사업들이 미국, 유럽,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 인프라는 이 부분은 이제 표준화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도로 인프라를 운영하는 게 대부분 관이기 때문에 결국 제도화가 뒷받침이 돼야 이게 실행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안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를 뒷받침하면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해외 동향을 더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유럽의 동향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ITS 전략과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 R&D를 통해서 좀 더 큰 틀에서 제도화를 중심으로 현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시스템과 ITS 인프라 아키텍처와 함께 저희랑 비슷하게 연구 개발, 보안에 대한 기술 연구 개발과 그다음에 보안 관제 인증까지 연구를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상과 같은 그 해외 동향을 봤을 때 저희도 이제 인프라에 대한 이제 자율주행을 도와주는 인프라에 대한 보안을 어떻게 준비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 아이템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행력을 도와줄 수 있는 보안 가이드라인 등의 제도를 준비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인프라에 접속되는 통신 기지국이나 IoT 장비 등 이 수많은 무선 통신 장비들이 있을 겁니다. 이들과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는 통합 보안 인증 체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인프라가 그동안은 겪지 못했던 개방된 환경이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거기에 따른 사이버 보안 침해를 탐지 대응할 수 있는 관제 기술도 개발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 연구 과제가 이제 출범이 됐고요. 저 연구 과제는 3년 9개월로 145억 원 예산 규모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4년간에 걸쳐서 연구가 진행 중일 거고 현재는 2차년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과제의 추진 체계를 말씀드리면 저희 도로공사가 주관을 맡고 있고 총 10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도화 부분은 1세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인터넷진흥원이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2세부는 통합보안 인증기술로서 우리나라 1호 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이 중심이 돼서 펜타시큐리티나 보안업체들과 같이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요. 3세부는 저희 도로공사와 그다음에 보안관제 시장 점유율 1위인 이글루 시큐리티가 같이 보안관제와 그다음에 이걸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같이 연구 개발 진행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추진 체계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제도화와 기술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도 부분과 기술 부분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연구 내용을 피드백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현재 업무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도 부분에서 보안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를 하고 기술 부분에서 시스템을 개발한 다음에 검증 단계 결과물까지 다시 제도 부분에 피드백을 해서 제도와 기술 모두가 완성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세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1세부는 크게 보안 가이드라인과 보안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보안 가이드라인은 이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도로관리기관이 구축 시와 운영 시에 어떠한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보안 요구 계획이나 설계 단계, 실행 준공 시에 갖춰야 될 보안 요구 사항들을 가지고 그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준공이 됐을 때, 시스템이 준공됐을 때 보안 취약점 점검이라든지 향후 안전하게 보안의 위협에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침해 사고 대응이나 복구 매뉴얼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 보안 제도는 이게 앞으로 이제 CITS나 자율협력 주행에 대한 보안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필요한 보안기관 설립이나 운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제도와 그다음에 인프라 구성 요소별의 보안성 평가 제도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국토부 간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보호 지침에 따라서 관계 법령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2년 동안에 저희가 1차 년도에는 일단 그 보안 부분에 빠짐이 없도록 기술적이나 물리적, 관리적인 인프라 보안 통합 체계를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 2차 년도부터는 보안 취약점 점검 가이드 초안, 그다음에 보안 아키텍처 모델링을 통해서 서비스별 보안 요구사항을 도출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2세부입니다. 2세부는 이제 통합 보안 인증인데요. 통합 보안 인증을 하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효율성입니다.
왜 효율성이 필요하냐면 그 ITS 인프라 중에 CITS 인프라가 넘어오면서 많은 그 장비들이 이제 붙게 됩니다. 그 장비마다 사실은 보안 수준이 틀리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인증 기술과 서명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효율성을 찾게 되는 인증 기술들을 개발해서 그걸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간의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통합보안 인증 시스템을 하기 위한 설계 기술과 그다음에 그 통합보안 인증 시스템을 구성하는 인증서와 인증서 기반의 기술과 그다음에 서명 기술에 대한 핵심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각각 도로 인프라들의 이게 도로 관리기관들의 이 시스템이 구축하게 되면 각각의 도로 관리 기관들끼리 상호 인증을 하고 외부 연계에 대한 시스템이 설계가 돼야 됩니다. 서로 이제 상호 인증되는 설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통신기 같은 경우는 인증서 기술이 사실은 적용이 가능한데 우리가 흔히 쓰는 IoT 장비들 그런 장비들은 저전력의 저용량 통신을 쓰게 됩니다. 거기에는 인증서를 쓰게 되면 너무 무거워지는 현상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OTP 같은 우리 온타임 패스워드 같이 우리 은행에 쓰는 비밀번호 같은 가벼운 인증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기술도 이번 올해 2년까지 차에 기본 기술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관제 기술인데요. 관제 기술은 이제 자율협력주행 도로 인프라 입장에서 보면은 기존 IT 시스템과 달리 노변 기지국이나 신호등, 노변 센서 등과 연결되는 엔터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안관제 데이터도 각 시스템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탐지하고 어떤 것들이 공격인지 또 어떤 것들은 그냥 이상행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종 이벤트와 로그 등을 이제 빅데이터 분석해서 인공지능으로 빨리 탐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개발된 앞에서 말씀드린 인증 기술과 이 관제 기술들을 실도로 기반해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면서 보안 관제들에 대한 기술 개발 검증을 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효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사실 확인하게 됩니다. 2년간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보안 관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수집 시스템과 수집 저장, 로그 분석, 탐지까지 이루는 기본적인 설계를 마쳤고 수집 시스템은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수집 시스템 할 때는 사실 AI가 들어가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의 경우도 이 관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미국의 ITS 전략 중에서도 관제 탐지에 해당되는 경우는 AI를 활용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본 과제에서도 인공지능 활용해서 빠른 탐지와 대응을 위한 플랫폼 설계를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를 이제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저희 여주 시험도로에서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비공용 도로에 구성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공용 도로에 테스트베드를 구성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주요 성과와 활용 방안의 말씀을 드리면 제도는 말씀드린 대로 교통 인프라의 구축 운영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과 그 다음에 도로교통 인프라 구성 요소를 포함 적합성 기준을 가지고 이게 도로관리 기관이 이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보안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상위 기관, 보안의 어떤 평가 기관들이 도로관리 기관들을 보안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부분에 대한 통합보안 인증이라든지 도로교통보안관제 테스트센터 기술들은 민간이 참여해서 이 부분들이 향후에 CITS 확대 사업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좀 더 안전한 CITS 환경을 만들도록 이렇게 도움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인데요. 실제 그 보안 체계는 저희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제가 몇 가지 이 앞으로 CITS 자율주행을 위해서 만든 몇 가지 그런 개발 아이템들이 있지만 이게 100이 됐다 그래도 한 번의 공격으로 해킹 공격으로 뚫리면 100이 0이 됩니다. 그래서 끝없이 연구를 개발하고 실제 완벽한 보안은 없다고 보고요. 지속적 연구 개발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특히 도로 인프라는 앞으로 계속 이제 자율차가 늘어남에 따라서 무선 환경에 더더욱 더 많이 개방이 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설비가 또 연결성도 강화되는 추세일 텐데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인프라에 대한 보안 분야에 있어서 지속적 연구 투자와 사람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